이제 선거 조작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 6월 26일인데 한틀 시스템 필리핀 전자개표기 수출 본계약 체결이라고 나온 건데 이게 2003년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필리핀에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됐다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최초로 쓰인 게 언젠지? 지금 전자개표기로 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이번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다 전자개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개표기 제도 누가 도입했는지 아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그때 썼던 게 최초로 쓰였던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2004년 10월 16일인데 작년 대선, 이 작년은 지금 2017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개표기 납품 비리라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때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좌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업체 선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리 사건이 그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쓰였던 이 전자개표기는 이미 시작 때부터 납품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도 있었고 그 단순히 납품 비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4년 4월 11일 뉴스인데 여기를 보면요.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또 필리핀으로 수출을 할 때 뭐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요거는 그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 합산의 감시 추적 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자동 개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 체계를 불법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납품 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라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가 전공로 출신이랍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얘네들은요, 민주당 창당 주체 세력입니다. 얘네들 다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애들이에요. 민주노총.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 일색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좌파 일색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었었던 전자개표기도 비리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조작이 가능한 기계를 좌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러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에? 그래서 이슈 진단, 말 많은 전자개표기, 이번엔 서류 위주 수출 의혹, 필리핀 수출하면서 실적 증명 위조,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이건 시스템 클럽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데인데 좀 제가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그 선거 때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데이터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개표 소모원 수가 쭉 써 있고, 뭐 전자개표기 수, 전자개표기 수 이게 쭉쭉 써 있는데, 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관 확인을 실시했는가인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던 시기, 즉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실시 안 했네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관 확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내묶음 실시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어요. 개표 참관,
노무현 대통령 뽑힐 때는 안 했, 참관 불능이었어요. 그리고 우파가 할 때는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파가 대통령이 되던 시기에는요, 온갖 거를 다 해서 마치 공정선거라는 명목으로 해서 할 거 다 했지만은 정작 자기네들이 선거에 유리하게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요. 아니, 전공노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이 좌파 애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있으면서 김대중 정권 때 온갖 납부 비리로 만들어진 조작 가능한 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뽑을 때에는 유권 확인도 하지 않고 개표 참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제를 폭삭 말아먹어서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 얼마나 분위기 험하고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그 온갖 비리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온갖 그 구실을 잡아가지고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하네 하면서 해서 결국은 떨어졌지만 그때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가 선거에 당선되기 유리할 것 같다 싶을 때는 온갖 거를 다 감시를 했지만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안 했다는 게 또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나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유권 확인 실시했나요? 안 했죠. 개표 참관 했나요? 안 했죠. 아이고, 갑자기 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게 2년 전의 모습이에요.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예? 뭐 별거 없고, 이 한국에 오니까 이 한국 사람들, 역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내가 이렇게 천산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양꼬치 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 속세를 내려왔더니 웬매 뭔 놈의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아 한국에는. 예? 바글바글 야 아주 시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이 가버렸습니다. 빨리 지금 저는 빨리 중앙아시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불과 2년 전 예? 불과 2년 전인데 저러네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동 개폐기 조작하는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저 시험에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꽂힙니다. 2번 표로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번 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번 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번 표가 8표고 2번 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 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번 후보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3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부,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되기 때문에. 예, 갖고 제가 있는데, 뭐, 다른 그 유튜브 채널 거를 제가 일단 소개시켜 드린 건데, 전자개표기 관련돼 갖고는 제가 여러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옛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그거를 관리했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저 사람이 똑같이 계세요. 그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그 조작된 그 증거도 이만큼 갖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영원히 안 끝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자개표기를 되도록 못 쓰게 하는 게 좋겠죠. 그게 플랜 A죠. 근데 그래도 전자개표기를 쓰게 된다면 전자개표기를 써도 전자개표기가 효과를 못 보게 해야겠죠. 그것이 플랜 B가 되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뭐 여러분들이 전자개표기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전자개표기 못 쓸 사람은 아닙니다. 하려면 하겠지.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이 저렇게 정상이 좀 젊었을 때 당시에 제가 뭘 그때 제안했냐면
유엔 선거관리위원단들을 불러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엔 선거관리위 감시단이 있어요. 보통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에 부정선거를 할까봐 감시단들이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방송 아마 저 방송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2년 전에 그 선거감시단들을 끌어와야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명분은 있습니다. 왜 명분이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개표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노무현이가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당선이 됐어.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노풍에 열풍해갖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막 덮고 지나가 버렸다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선거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아니 그렇게 인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랬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 그 해일 겁니다. 그 선거 전자투표기 기계를 그대로 필리핀으로 수출했습니다. 필리핀으로 수출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선거를 할 때 선거 조작이 들통난 거예요. 아까 제 방송에서 막 영어 글자 써 있었던 거 있죠? 그게 뭐냐면 필리핀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문이에요. 그래서 선거 조작을 하는 게 걸려서 그 선거 전자개표기를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가 이라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라크에서도 선거 조작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또 어디서 났으냐면 아프리카 콩고인가 소말리아인가 어딘가에서 또 있었어요. 그때도 또 한국의 전자개표기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쫓겨났어요. 콩고 맞아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내가 콩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콩고 아니라 소말리아를 알고 있는데 콩고예요? 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이라크, 콩고,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물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죠.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거를 할 때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은 매우 신뢰성이 떨어진다. 고로 수개표를 해야 된다. 만약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권이 곧 죽어도 전자개표를 하겠다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진행을 강행하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유엔의 선거감시단을 파견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선거감시단들이 있으면 조작을 한 거를 그대로 어물쩍 넘어가지 못하죠. 왠지 아세요? 전자개표가 이거 개표 끝난 다음에도 사람이 손으로 다시 재점검을 할 테니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카운터가 됐는지를 감시를 할 거니까. 만약에 유엔 감시단이 보는 앞에서 전자개표기 카운터가 개판으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수개표는 올스톱 되는 겁니다. 전자개표는 올스톱 되는 겁니다. 왜?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전자개표를 하던 과정 속에서 일시 중단하고 전부 수개표 전환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플랜 B죠. 처음부터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막는 것이 실패한다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국제 유엔 감시단들이 보는데 거기서 전자개표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올스톱 시킬 수 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자개표기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플러스 정치적 문제죠. 정치적 문제. 뭐다? 지금 중국은 홍콩, 대만에서 정치 공작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친중파 의원들이 대규모로 낙선을 해버렸어요. 반중파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지금 전부 반중 친미 노선에 동참해버렸어.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이번에 반중 친미 국회의원이 많이 생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제사회에서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사회 정의라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한국의 전자개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 동북아시아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친중파를 만들기 위해서 뿌려놓은 수많은 로비 자금, 인맥, 그 천상여인 같은데 가라오케, 환상의 섹스 파티, 뭐 많잖아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매수한 이 모든 것들을 근절시키고 정상적인 정치인들을 뽑고자 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가능한 환경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 해야죠. 국회의원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옆구리를 팍팍 찌르십시오. 왜? 저희 같은 국민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같은 일반인이 유엔에 가가지고, 야, 내가 한국의 반중 유튜버인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유엔에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안 하지. 우리나라에 정치인, 직급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청원을 하면 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자개혁위는 해외에서 여러 번 말썽을 부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때 이 전 세계에는 가난한 나라가 무진장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무진장 많은데 유엔이 특정 국가들만 도와줍니다. 특정 국가들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가난하지만 정치 역학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나라를 도와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에 있었던 그 쓰나미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 사건 났죠? 막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인데 막 스리랑카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 왕창 죽고 했잖아요. 그때 국제사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태국,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도 피해를 입었고 저쪽 소말리아나 아프리카 동부 해안도 쓰나미 피해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제사회에서 구원의 손길이 가지를 않았어요. 똑같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태국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만 국제 구호 물자가 몰렸습니다. 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서 지금처럼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있어도 국제사회는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다가 전자개표기가 하자가 있다는 명분까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번 선거로 배지를 달고 싶은 국회의원들 본인 당사자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문제야. 우리 같은 국민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지 한 번 더 달고 싶으면 하세요. 요청을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세요. 했다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짜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왜? 여러분 배지 한 번 더 달고 싶잖아. 그러면 하시라니까.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그냥 나 국회의원인데요. 이거 전자개표기에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했더니 거기서 바빠서 안 됩니다. 네 하고 오면 안 되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지. 그러면서 설득을 해야죠. 왜? 여러분 뉴질랜드, 호주, 대만, 홍콩, 캐나다,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풀어서 친중 정치인들을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이거든.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정권이 전자개혁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중국의 마지노선인 대한민국에서 대규모적인 친중 국회의원들을 만들기 위한 정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방치시킨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공산당의 확산을 막는데 큰 전략적 실패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번에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누가 자꾸 이현주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현주 머리 한번 더 밀자. 좋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문구네요. 저는 기회주의자 말고 기회주의자를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반중 친미라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고자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예.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도와줘요.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부지런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윤석열은 가능해요. 아니 윤석열 왜 이렇게 좋아해?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윤석열이 어떤 놈인데 자꾸 윤석열을 자꾸 좋아합니까 요즘? 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윤석열 나쁜 놈이에요. 저는 윤석열 관심도 없습니다. 예.